자, 오늘은 말씀드린 앞으로의 2년 동안은 3차 세계대전 사이클이 될 것이다. 이거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10월 11일 빔은 말 그대로 익명의 세력들이 롱 포지션을 대거 익절, 롱 포지션 이전부터 잡아왔던 익절 첫 번째, 그리고 이제 공매도 이전에 매집했던 것들 스위칭 된 거죠. 그리고 이거 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청산, 이게 사실 전조 증상일 수 있다. 2차는 현물 청산이니까. 현물 청산이라고 한다면 현물 주도 하락인데 유동성이 다 빠지는 거고,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마켓 메이커들도 손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이렇게 줄줄줄 흐를 거예요. 앞으로 1, 2년 동안.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국제 정세를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거 이제는 알고 계실 겁니다. 미국에서는 베네수엘라뿐만 아니고 종전, 휴전을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이란은 또 갑자기 전쟁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멕시코까지 베네수엘라랑 이제 어,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 공화당이랑 지금 민주당도 지금 이런 분열 상태 계속 가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중국 차이나타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털리면서 중국 내부에서도 이제 미국에 대한 그런 이제 또 이제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전쟁하기 직전에 전투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끌어올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세는 뭐 그 영상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이게 코인 시장이랑도 관련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하락이 나왔잖아요. 하락이 나오고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2차적인 하락이 나오잖아요. 이거 빨간색으로 해야겠다. 빨간색으로. 2차적인 하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줄줄 흐를 거예요. 그래서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하더라도 크게 반등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3차 세계대전을 직면하게 될 거니까. 3차 세계대전을 직면하게 되면 자산시장은 어떻게 되냐. 저희가 처음 겪는 사이클이죠. 첫 번째로, 일단은 생존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산시장의 투자나 이런 것들보다 생존 문제가 1순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본가들은요. 자본가들은 사실 자산을 지키는 거를 1순위로 하게 됩니다. 어. 자산을 지키는 1순위는 뭐냐? 위험 자산에 투자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내 가치만 보존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미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USDT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이나 USD 달러나 엔화나 아니면 골드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적절한 구간까지 계속 가지고 가겠죠. 그러니까 투자 개념이 아니고 보존만 하자. 자, 이러는 과정에서 자산 시장의 가격은 하락을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고착화가 됩니다. 자, 말 그대로 중간층이 사라지고 완전히 극과 극으로 고착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요렇게. 이제는 요렇게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3차 세계대전이 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만 이렇게 남는 거죠. 이렇게. 이걸 뭐 이제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부르려나?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는 유동성 공급이 전혀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유동성 공급이. 그러면 이제 개인들끼리만 거래하는 상황들이 나올 텐데, 그러면은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2년이 지났을 때 저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2년 동안 시간을 버틸 수가 있겠는가? 버틸만 한가? 근데 왜 2년 동안 버텨야 되죠?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제 스타일은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 그냥 2년 뒤에 해가지고 아니면 적절한 타이밍에 올라가는 타이밍에 사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서 알트코인 불장이 오기 때문에 그때가 오히려 적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차트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 일정한 저항선을 넘지 못하는 선에서, 이 정도 선에서 바닥 가격에서 그냥 맴도는 거예요, 그냥. 어. 엄청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 이러다가 어느 적절한 순간이 되면 이렇게 급등을 하겠죠. 이렇게. 자, 근데 그걸 왜 지금 사야 되냐 이겁니다. 지금이 저점 같아 보여도 이제는 본격적인 현물 청산빔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이거를 코인 시장의 용어로는 크립토 윈터기라고 하기도 하면서 장기 침체 기간이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마켓 메이커들도 기존의 알트코인들의 유동성 공급을 안 할 것이고 ETF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음. 그러면 투자 적기는 언제로 봐야 되냐? 모든 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야 큰 뜻이 있었다라는 거를 뒤늦게나마 깨닫게 될 겁니다. 그때쯤에는 전 세계 평화 협정을 할 수도 있고요. 비핵화를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비핵화.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끼리 핵을 없애자라고 추진할 수 있고 군사력을 조금 줄일 수도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참혹한 전쟁 없어야 된다라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들 대비해가지고 미리미리 막는 건데 막다 못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못 막고 있잖아요. 한번 겪을 수도 있는 겁니다. 겪게 되는 거. 그래서 너무 참혹할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 인류의 미래에 전쟁은 없다. 전쟁하지 말자. 전 세계가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평화의 협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각국의 전쟁 기간 동안에 발행됐던 돈들이나 이런 것들을 소각을 할 겁니다. 탕감을 하는 거죠. 각국의 정부의 부채나 기업의 부채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소각하고 탕감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3차 세계대전의 승전국가의 메리트는 승전국가의 화폐가 미래 화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게 만약에 기축통화가 뭐가 될지도 중요할 텐데 디지털 기축통화, 디지털 통화 저는 높은 확률로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 하는 사람 중에서 스테이블 달러 안 써본 사람 없잖아요. 스테이블 달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미국이 승리하는 방향은 2025년부터가 시작돼야 됩니다. 2027년부터 시작을 되면 오히려 중국이 승리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2025년에 시작할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 내 스파이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국 쪽에서도 스파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 무슨 상황이냐면 2025년에 전쟁하면 중국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패배하는 전쟁을 왜 하냐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힘이 세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도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의 이제 트럼프 친트럼프 세력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면은 군부 세력들, 군부.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2025년에 시작하냐, 2027년에 시작하냐는 정말 차이가 크고 25년에 시작해야지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제 예상 차트에서는 이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2025년부터 시작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러면 ETF에 대한 방향들은 어떻게 되냐, ETF. ETF는 동북아시아 전쟁이 발생하면 BTC,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게 좀 대표적이죠. 자, 발생하면은 기관에서 매도할 수 있다 했죠. 천재지변 같은 일이니까. 왜냐면 현물 ETF죠, 현물. 선물이 아니고 현물. 현물은 가지고 있잖아요. 기관이 매도합니다. 할 수 있어요. 매도를 해서 그럼 기존의 ETF 주식 보유자들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USD 달러로. 매도 가격 평균치 내가지고 평균 가격 대비해서 달러로 보상을 해준다. 하지만 시장은 하락을 하겠죠. 더 크게.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기관들은 기존의 고객들을 챙겨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투자자 보호 위해서 유동성 부족할 거 대비해서 미리 선수 쳐서 BTC 매도, 이더리움 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을 해주는 거죠. 다만 ETF의 신뢰가 떨어지겠죠. ETF는 역사상 크립토에서 사라질 수가 있다. 자, 사실 이제 BTC에서의 ETF는 모순 덩어리입니다. 비트코인의 출시 자체는요, 탈중앙화, 그리고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요.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ETF를 의존하는 지금 단계가 됐죠. ETF 자금 들어오는 걸로 비트코인 올라가냐 떨어지냐 예측하고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모순 덩어리입니다. 아킬레스 건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모순 덩어리 컨셉을 깨부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ETF가 신뢰가 떨어질 겁니다. 그게 아마 동북아시아 전쟁 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럼 ETF의 신뢰가 떨어지고 이것들에 대해서 상장 폐지가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
기존의 알트코인들 ETF 어떻게 됐죠 지금? 알트 ETF. 아니 홍콩에서 승인하고 이런 거 말고 미국의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이런 곳들에서 실질적으로 USD 유입 많이 되는 곳들에서 지금 신청만 했죠. 근데 승인 안 되고 있죠. 원래 10월에 승인인데 예상하는 거는 왜냐? 지금 미국 셧다운이에요. 셧다운. 행정기관들이 지금 멈춰 있어요. 행정. 비자 발급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자,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신청 정도는 할 수 있다 이거야. 신청까지는. 그래서 신청한다면 뭐 가격 올라가고 잠깐 할 수 있겠죠. 근데 최종적으로 승인되는 것까지는 지금 셧다운이다. 그러면 이 셧다운 기간 동안에 아이러니하게 동북아시아 전쟁이 딱 터진다. 그래서 ETF를 대량 매도를 한다. ETF 자체 신뢰가 깨지고 대신에 투자자는 보호를 해줄 수는 있겠죠. 투자자 보호, ETF 대신에 ETF 자체가 결이 깨진다. 사실상 이 과정은 필연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크립토 자체가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이걸 어떻게 기존 금융 시스템을 의존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결 자체가 깨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인 나중에 봤을 때 뭐냐? 단기적인 그냥 재료였다. 잘 먹고 갑니다 이거죠. 자 그러면 본질은 뭐냐면 크립토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BTC도 있고 이더리움도 있고 해요. 자 이거를 기존 화폐로 주식처럼 사는 게 아니고 USDT나 USDC나 USD1이나 이런 스테이블 코인으로 디지털 화폐로 디지털 자산을 사는 게 이게 본질이란 말이죠. 스테이블 코인. 앞으로 이런 트렌드로 갈 겁니다. 3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아니면 지속되는 구간 동안 여기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3차 세계대전 동안 왜 늘어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자산이니까 안전자산 그리고 이렇게 무거운 것들을 들고 다니기가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전쟁 과정이면은 내가 은행에다가 맡겨놨던 예를 들어 달러가 있어. 이 은행이 뭔가 동결되거나 제재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옮길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디지털 달러로. 내가 그냥 지갑에 들고 있거나 커스터디를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동결 권한이 있고 압도적으로 지금 강력한 거는 단언컨대 지금 미국입니다. 미국에선 근데 아직은 명분이 없단 말이죠. 최근에 뭐 캄보디아 정도만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동북아시아 전쟁을 한다면 동결 권한이 있어요. 제재하고 몰수하고 동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2025년에 빨리 나는 게 낫겠죠. 2027년에 끝나려면. 자, 그래서 전쟁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이 말은 즉 이제 USD가 늘어나면 스테이블 코인도 늘어날 거고 미국 채권이나 이런 것들도 늘어날 거예요. 골드 가격도 어느 정도 올라가긴 하겠죠. 하지만 위험 자산은 하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골드랑 예를 들어 이제 코인이랑은 단기적으로는 같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굳건하게 상승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하면 골드는 빠르게 회복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코인은 더 떨어지고. 그래서 아까 그려드렸던 2년 동안의 하락장 있죠? 이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2년 동안 하락장하고 결국에는 올라가긴 하겠죠. 결국에는. 하지만 2년 동안 하락장이다. 여기서 DCA를 하면 정말 최악의 한 수가 되겠죠. 아마 이미 2024년부터 DCA를 했던 홀더들은 꽤나 괜찮다라고 하는 코인들조차도 계속 하락을 했죠. 1달러짜리가 막 0.05달러 되고 이런 식으로 대다수의 메이저급이라고 하는 코인들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는 메이저 쇼타임이 나올 거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메이저 쇼타임이 나오면 이제는 유동성이 빠지게 될 거다.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그냥 장기 침체.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 2027년에서 28년 초까지로 봐야 되나? 한 중순에서 이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필이면 지금 나오는 2024년에서 2025년까지 나오는 신생 코인들의 토크노믹스의 그 락업 해제가 되는 베스팅 기간도 2027년에서 2028년까지 세팅이 되어 있는 코인들이 많습니다.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예를 들어 2021년에 나왔는데 2025년까지 베스팅 됐던 얼락업 됐던 코인들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하나 볼까요? 플로우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NBA 막 NFT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핫했던 코인이죠. 당시에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2021년에 39달러짜리가 지금 0.279달러가 됐고요. 거의 100토막이 났죠. 100토막. 100토막이 났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락업 해제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물량이 계속 풀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시가총액이 얼마냐? 3천억이 넘어요. 3천억이. 음. 그러면 이 초창기에는 오히려 얼마였냐? 한 몇 조 원도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초기에 유통이 좀 적어서. 아, 그래도 한 10조는 됐을라나? 어쨌든 유통이 돼서 100토막이 됐으면 10조에서 100토막 됐으면 원래는 100토막이면 한 1000억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더 큰 거는 이 사이사이에 물량이 계속 풀려서 그렇다. 자,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사례예요, 사례. 21년부터 25년까지 풀렸던 코인이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이전에 2024년에서 앞으로 27년이나 28년까지 풀리는 코인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얘네들도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불장처럼 비트코인 가즈화 했잖아요. 비트코인만 전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얘네 여기 고개도 못 들었단 말이에요. 여기 중간치도 고개도 못 들었어요. 똑같은 모습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언제까지? 2027년에서 28년까지. 이제 시작일 수도 있어요. 다만 중간에 기회는 있을 거다. 중간에 기회. 어떤 기회냐면 자 95%의 코인들은 다 저렇게 갈 거고 한 5% 정도는 조금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5%에 해당하는 애들은 말 그대로 그냥 새로 나온 신생 코인. 신생이면서 이제 트렌드에 맞게 출시되는 애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최근에 막 퍼프덱스 같은 것처럼 퍼프덱스 뭐 아스터 이런 것처럼. 두 번째는 독보적인 이 민코인입니다. 새로 나온 신생 하면은 민코인 정말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뭐 펌프펀이 됐던 뽀우 밈이 됐던 이런 것들 보시면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뭐 이제 기존의 NFT 시장에서도 뭔가 좀 볼륨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NFT 홀더들에게 발생하는 민코인들, 파생되는 민코인들 이것도 뭐 있을 수도 있고 이게 pen구가 좋은 사례를 하나 보여줬죠. 근데 핵심은 결국에는 민코인 되겠네요. 민코인. 음. 이게 뭐가 연결이 되냐면 덱스, 덱스가 됩니다. 지갑 연결을 하게 될 것이고 덱스에서 지갑으로 거래가 되는 유동성들이 덱스 쪽으로 많이 쏠릴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으로 퍼프덱스에서는 하이퍼리퀴드가 이제 압도적으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자, 그리고 덱스는 사실상 익명의 거래거든요. 익명의 거래여서 자본가들이 이걸 추구할 수도 있어요. 자본가들이 지갑 주소로만 표시되고 지갑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사실. 익명의 거래. 덱스를 누구보다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저희가 예전에 기대했던 2017년, 2021년 같은 알트 불장 없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세력들은 이미 없어요. 왜냐면 국내 규제도 심하고 KYC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력들은 나중에는 언젠가는 덱스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왜냐 이게 다 익명이니까. 그리고 이런 불장은 이제는 없을 겁니다. 없어요. 한국에서 나오는 김프 껴가지고 이런 불장은 없다. 엑시트라는 말이 있죠. 엑시트. 그들은 다 떠났습니다. 조용히 떠났다. 그래서 이제 사이클에 대한 관점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건 뭐냐? 알트 사이클이라고 한다면 2017년, 2021년, 2025년 이렇게 4년 주기로 사이클이 갈 수도 있겠지만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 신규 가입자 수가 100만이라고 했을 때요. 이때는 1000만이 됐거든요. 1000만이 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물려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만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4년 만에 회복했던 알트코인들도 있는데 이거 1000만 명이나 들어온 사람이 있고 물린 코인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곱하기 한 2 정도 해볼게요. 그냥 대략적으로. 왜냐면 왜 곱하기 10이 아니고 곱하기 2를 했냐? 중간에 풀린 돈들도 많았으니까 풀린 돈도. 그리고 상장 폐지 될 애들도 있을 거니까. 그러면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2021년이 아니고 한 2028,
8년이나 9년 정도가 되거든요. 이것도 적절하게 맞아 떨어진다. 결국에 알트가 됐던 그런 본격적인 크립토 시장에 새로운 사이클의 불장은 언제 오냐? 2027년에서 빠르면 2027년, 28년 이 시기에 올 가능성이 크다. 그 전에는 어떻게 되냐? 장기 침체. 이제 시작입니다. 하락장은 이제 시작이고 하락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어떤 하락? 현물 하락. 현물 하락의 특징은 뭐냐? 단순히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어요. 하락에도 종류가 있는데 개미털기 조정이면 이런 차트가 있어요. 만약에 그럼 이렇게 한 번에 청산시켜서 이렇게 굳건하게 반등하는 애들이 있고 자 어떤 거는 이렇게 가다가 한번 떨어졌어. 이렇게 가다가 떨어졌어. 이렇게 유동성이 빠지는 현물 하락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물 하락 가능성이 크다. 유동성이 빠져서 마켓 메이커들은 다들 손을 털어낼 가능성이 크다. 이제 시작입니다. 멘탈 잡으셔야 돼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패밀리 분들에겐 기회일 수도 있어요. 페페 패밀리 분들. 저희 가족 같은 분들이죠. 인코인 슈퍼사이클을 기대하세요. 덱스로 몰릴 거니까. 제가 전부터 말씀드린 게 있어요. 날짜까지는 저도 몰라요, 솔직히. 날짜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뭐 세력도 아니고 일개 그냥 이제 좀 짬 좀 차가지고 분석은 그래도 나름대로 뭐 적중한 거 좀 있잖아요. 그래도 전반적인 큰 틀에서. 그래서 날짜까지는 모릅니다. 그냥 저는 여러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고. 덱스로 쏠리는 날은 사실 메이저가 붕괴되는 날이 덱스로 쏠릴 겁니다. 근데 지금 원래는 작년부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메이저가 붕괴되는 날이 3차 세계대전이었어요. 작년엔 생각 못했어요. 제가 작년에 전쟁 얘기를 했나요? 작년에? 안 했어요. 그때 생각을 못했단 말이죠. 저도 작년 12월 이후에 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이저가 붕괴되는 게 3차 세계대전 동북아시아 전쟁이 될 것이고 이게 붕괴가 되면 사람들은 이제 대다수가 자산들을 이제 회피를 할 건데 회피라기보다는 이거를 만약에 자본가들을 지키려면 스테이블 코인 쪽이나 이쪽으로 갈 건데 이쪽으로 많이 쏠리면 어쨌든 디지털 지갑 쪽으로 쏠리게 됐을 때 그때 아마 덱스 쪽에서의 이제 뭔가의 유동성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하락하지 않는 신규 자산이 오히려 덱스 쪽에서 나올 수 있어요. 해칭을 위해서 익명의 자본 세력들이 민코인에다가 유동성을 불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얘네는 가격에 영향 안 받겠죠. 가격 영향 안 받죠. 왜냐? 자본 세력들이 거의 다 대다수의 물량들을 통제하고 다 들고 있으면은 안 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 수가 있냐? 시가총액 나왔어. 100억짜리야. 이게 1조가 될 수 있고 5조가 될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그런 식으로도 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언제 오냐? 메이저가 붕괴돼야죠 옵니다. 메이저 붕괴. 자, 그럼 메이저 붕괴됐을 때 좋은 점이 뭐냐? 세력들 입장에서. 세력들은 만약에 공매도를 잡아놨다라고 해볼게요.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공매도를 잡아놨어요. 만약에 공매도를 잡아놨어. 만약에 잡아놨으면 떨어질 거 아니야. 메이저 붕괴 떨어져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떨어져서 이렇게 맴돌아.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공매도 정리할 수도 있고 다시 공매수 매집할 수도 있죠. 이 기간 동안에 민코인들이 슈퍼사이클처럼 주목을 받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막 이런 것들 관심 없겠죠. 왜냐면 여기가 더 미친 듯이 이렇게 치고 올라갈 건데 그런 측면에서도 제 관점이 조금 맞을 수도 있다. 슈퍼사이클 관점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결국에는 이거 필연입니다. 2025년에 나냐, 2027년에 나냐거든요. 저는 이거 확률상 이게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높다라고 보여줘요. 만약에 이게 이게 아니면은 2027년에 나는 거면 지금부터 시작으로 해서 반등 엄청 세게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한 13만 달러를 돌파를 해. 그리고 위험 자산의 해칭 수단으로 각국의 화폐도 좀 흔들흔들 거리고 그리고 뭐 이제 IMF나 이런 것들 올 거 대비해가지고 뭐 이제 기업들도 그거를 위험 자산으로 회피를 해버려요. 이러면은 뭐 이제 27년에 터지는 거고 그러면 오히려 코인 쪽에서는 불장 올 수도 있어요. 음. 뭐 예를 들어 이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이런 곳들에서 BTC를 앞으로
대비해가지고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된다. 5%씩 막 추가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불장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7년에 난다. 근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차라리 빨리 놔버리고 이게 한번 리셋되고서 새로운 사이클의 기간을 매집하는 데까지만 최소 2, 3년은 걸린다. 그게 본격적인 시작하는 게 27년에서 빠르면 28년이다. 여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올 거예요. 기회는 올 거니까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기회보다도 리셋되는 거예요. 리셋. 아까 말씀드렸던 고착화 있죠. 고착화. 피라미드의 고착화. 음. 이게 원래 균등하게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다 날아갑니다. 3차 세계대전이면. 음. 그리고 여기만 남아요. 여기만. 그리고 그리고 여기만 남는다. 여기랑 여기만. 말 그대로 그레이트 리셋 이렇게 되면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기회를 곧 위기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일단은 당장은 어 위기가 먼저겠네. 어쨌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